네, 한지호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제가 이슈로 몇 번 가지고 왔던 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폐배터리주를 또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전에는 골칫거리로 좀 취급을 받았던 폐배터리가 이제는 노다지로 변모를 했는데요. 이 각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내고 있기도 하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블루오션 산업군으로도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박스권에 갇힌 장세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또 어제 많이 올라서일까요?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어제는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높은 성장성 그리고 오늘 14일에 발표될 예정인 핵심 원자재법 초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인 에코프로 CNG가 폐배터리와 폐양극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14% 넘게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양극재가 들어가는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죠.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460억 원을 투자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제는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2021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A 테크놀로지 역시 어제 좀 강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8.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폐배터리 섹터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유럽판 IRA라고 하는 핵심 원자재법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개 초안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인데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15만 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37년에는 15만 대 이상의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S&E 리서치에 따르면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에 12조 원대, 2040년에는 87조 원대, 그리고 2050년에는 600조 원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로 시장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2차 전지 업체는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각국의 환경 규제도 더해지고 있고 그만큼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도 오늘 14일에는 유럽판 IRA라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이죠. 이 CRMA의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 원자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CRMA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히토류나 리튬 등 전략적 핵심 원자재의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특히 순환 경제 시스템 강화 및 핵심 광물의 유럽 내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배터리의 재활용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할 또 다른 내용들, 한국 정부의 정책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첫 번째는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언급된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핵심 광물 확보 전략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신성장 그리고 원천 기술에 포함하고 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특히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상 신성장 원천 기술 투자에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제율을 6%로 상향하는 법안을 심사 중이고요. 또 재자원화 비중 역시 현재 2%에서 2030년에는 20%까지 상향하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 그리고 재자원화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발족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산업 비전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조만간 국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판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하고 또 정책 수혜도 기대되니까 국내 기업들 진출도 활발하죠?
네, 맞습니다. 국내 업계의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도 꾸준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배터리 3사를 비롯해 포스코, 에코프로 그리고 고려아연 등 철강 소재 기업들까지 진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요. 먼저 대표적인 기업들만 살펴보면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주축이 돼서 지난 2021년도에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 PLSC를 설립을 했고요. 국내 업체인 성일하이텍과 협업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공장을 착공해서 작년부터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죠. 이 스크럽을 활용해서 배터리 제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 규모는 무려 7,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보시면요. 이 LG화학과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에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라이사이클은 10년간 LG 에너지 솔루션에 2만 톤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던 에코프로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미국 어센드 엘리먼트로부터 폐배터리 원료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공급을 받아서 SK온, 완성차 업체, 그리고 어센드 엘리먼트, 다시 에코프로, 그리고 SK온까지 이어지는 자체 폐배터리 생태계를 완성을 했는데요.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규모가 아직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2000년지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한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